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노골적 핵 위협에 대화 거부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의 특징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2주 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7차례 했는데요. 네네. 어제 아침에 그 7차례 사진과 여러 가지 뭐 어떤 무기를 쐈는지 내용까지 다 공개했어요. 네네. 어떤 무기가 눈에 띄었습니까?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이 KN-25 4,500km를 날아간 중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국과 일본의 서태평양 전략 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관련 사진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또 나오는데 태천 저수지에서 예.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한 미니급 SLBM, 그러니까 작은 규모죠. 네. SLBM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좀 깜짝 놀랄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의 미사일 발사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매우 색다른 북한의 행동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 미니 SLBM이 사실 그 은밀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지상에서 쏘는 것보다는 타격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게 실전 운용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미사일 발사가 어느 위치에서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보통은 탐지가 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액체 연료가 주입될지 또는 이동한달지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예. 보통 탐지가 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숨어서 하는 겁니다.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효과가 큰 게 수중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바다에서 발사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저수지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행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군 당국은 이제 미니 SLBM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은 정작 미니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어떤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건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은 이제 SLBM은 해상에 있는 수중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특별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네. SLBM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이런 미사일 발사가 네. 그러면 경제성이 아주 높은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미사일을 그 잠수함 발사에서는 보통 이제 잠수함에 싣고 가서 발사를 하고 네. 그 잠수함만 있으면 이제 가능한 건데 저수지에서는 그 수중 한 20-30m까지 이 미사일을 옮겨야 되고 그 옮길 때는 아마 그 물에 젖지 않게 옮겨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그 저수지 물속에서 튕겨져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튕겨져 나오는 것도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렇군요. 또 나와서 점화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렇게 경제성이 높은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특별한 공간에서의 발사가 우리의 킬체인이랄지 여러 가지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 미사일 탐지랄지 이 부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서 7차례 도발하면서 그 대내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발사를 했다,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보도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한 번에 다 공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어제 사진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열병식을 북한이 이번에는 안 했어요. 노동당 창건일 77주년. 그렇습니다. 당창건 70주년 열병식을 안 했는데 사실상 이 2주 동안에 7차례 미사일 발사가 저는 열병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날짜에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다만 이제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예. 한편으로는 그때가 한미일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상에 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경호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10월 10일 날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자라는 차원에서도 아마 그동안 한 2주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랄지 이런 것들 되게 외부에서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여기 이런 게 이번 10월 10일 사진을 통해서 다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요. 앞서 엄지민 앵커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기차에서 발사를 지난해에는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수지에서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플랫폼, 네네. 발사 장소 그리고 방법이 다 달라지고 있다. 네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의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을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터널 밖에 나와서 열차에서 발사를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은 다 아시다시피 워낙 산이 많은 지역이고 아, 터널이 우리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터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에서 나와서 발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그 정찰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 예. SLBM도 그렇고 또 네. 이번 저수지 발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킬체인은 북한이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여기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실험을 북한이 이제까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6번의 핵실험은 전략핵 실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 전술핵 실험은 훨씬 이제 규모가 적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예. 것이죠. 소형 핵무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소형화가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소형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 소형화를 북한이 아마 이번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소형화된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들을 보면 대체로 이 소형 미사일, 아니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그렇습니다. 예.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그 전술핵을 탑재시켜서 북한이 핵 능력도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게 갖고 있다 또는 네.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최근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네. 외 소형 핵무기를 실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걱정인데요. 네네.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 깜짝 놀란 사진 가운데 하나가 150대의 전투기를 한꺼번에 띄운 네네네. 대규모 항공훈련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 150대를 한꺼번에 띄운 항공기 훈련 사진, 전투기 훈련 사진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저도 이제 북한이 예. 이런 훈련을 하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 당국도 그렇고 한국 공군 당국도 예. 엘레펀트 워킹이라고 그래가지고 활주로 해서 수십 대의 전투기를 쭉 펼쳐놓고 네. 그것이 한꺼번에 기동하면서 한 3대씩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훈련이 있긴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는 봤지만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지도하면서 네네. 전투기 수십 대, 되게 네네. 150대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주장입니다만. 아마 이제 이 150대는 제가 볼 때는 예. 그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마 훈련기랄지 이런 훈련기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된 형태일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이 훈련이 우리가 특별 감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원산 평양 축선을 이제 그 아래를 북한의 전투기가 내려오면 우리 공군기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위에서 진행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 뭐 훈련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식의 북한의 공군력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최근에 북한의 항공 유류 사정이랄지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면 예. 좀 어렵다고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느낌은 북한이 그 공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네. 이것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적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보다는 지금 무력 시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네. 이에 반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네네.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실험하거나 이런 것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무기 체계를 갖고 그것을 훈련하고 또는 그 외부에 보여주고 네.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이것은 결국 북한이 이 파국적인 상황을 지금 가자는 게 아니고 북한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 이 미국도
북한의 이런 능력에 걸맞게 북한을 대우하면서 협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훈련 사진 가운데 이설주 여사가 등장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체육관 행사라든지 여기는 등장을 했는데 저렇게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이유 맞습니다. 때문일까요? 뭐 이제까지 공개된 사진들을 전체를 보면 이설주 여사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네. 2013년도와 16년도에 공군 훈련 때 이설주 여사가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서의 이설주 여사의 동선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보통 주로 이제 공연 관람이랄지 예.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의 어떤 현지 지도 이럴 때 이제 동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이설주 여사의 동행은 이설주 여사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좀 부각시키면서 또 북한 내에서 김정은, 이설주 이 두 사람의 그런 그 관계랄지 예. 이런 부분들이 아주 끈끈하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보통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이설주 여사 사진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사 현장, 그 발사 현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당창건 77돌 지금 사진입니다. 앞두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 사진인데 귀를 막고 있는 모습 같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77돌 당창건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제 미사일 예. 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동행이었지 않았나 예.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